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위주로 많이 보겠죠. 그래서 이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 경력들, 경험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입을 채용할 때는 최근에는 인턴 경험을 굉장히 필수로 여기는 곳도 많은데 인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이쪽 뭐 리빙 쪽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현대 계열사라던가 아니면 이쪽 분야, 건축, 인테리어 혹은 내가 지원하는 직렬에 맞춰서의 경험들 뭐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을 지원을 하는데 마케팅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대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력서에 옛날 거 다 끌어다 최대한 조금 써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고스펙을 선호했다면 연관된 스펙을 좋아한다라는 걸 중점을 두고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소서는 어차피 저랑 같이 쓰실 거고요. 자, 그 다음 AI 역량 검사 파트. AI 역량 검사를 본다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정말 솔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서부터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량 검사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나는 왜 떨어지는 거지? 나는 역량이 진짜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은 일관성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실제로 역량 검사를 보는 기업에서는 자소서도 사실 AI 기준으로 많이 검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이 사람이 표절을 했는지 뭐 복붙을 했는지 이런 기준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채용 평가 요소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류를 거를 때 기준이 이제 부정적 평가 요소와 이제 파지티브 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부정적 평가 요소, 그러니까 표절, 오타, 오기재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탈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 몇 퍼센트 이상, 요거 몇 퍼센트 이상 그러면 탈락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많이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표절하신 게 아니라면. 근데 보통 여기에서 걸러지는데 파지티브 평가 요소가 어떤 거냐면요. 조직에 적합한지 직무에 적합한지 두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역량 검사에서도 이어지는 거고요. 면접에서도 당연히 이어지겠죠. 자, 파지티브 평가 요소를 그냥 딱 보여드리면 우리 인재상과 가치관과 부합하는지 현대 LNC와 잘 맞는지 현대 LNC는 그냥 현대백화점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인, 현대가 원하는 그 상과 잘 맞는지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경험들을 잘 키워드로 서술을 했는지를 많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원하는 도전인, 창조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가져가려고 하시면 오히려 일관성 부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나만의 강점, 나만의 가치관 한두 가지를 픽하셔서 그걸 기준으로 계속 연결해 주시는 작업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 자체를 어필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소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AI, 면접까지 일치하게. 근데 역량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볼 때 인성검사 문항이 막 160문항 정도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AI 역량 검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다른데 어떤 곳은 뭐 나는 이런 이론에 대해 알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거 뭐 내 아는 척하면서 예스 이랬는데 알고 보면 없는 이론이고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반복되는 문항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역량 검사는 이왕이면 좀 솔직하게 가시되 그냥 기억해야 될 건 이건 거죠. 서류 전형에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캐릭터 나는 도전 아니면 리더십 이런 쪽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역량 검사에서도 그 캐릭터는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솔직하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역량 검사 파트에 대해서는 사실 자소서, 오늘은 자소서 강의이기 때문에 면접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소서를 넘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역량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최근에는 사실 화상을 도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지난번 그 현대백화점 면접 같은 경우는 아예 현대백화점 면접 그룹이 1, 2차를 둘 다 화상으로 봤고요. LG그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기업들은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이기도 하지만
편한 거죠. 그쵸? 면접관들도 편하고 지원자들도 편하고. 그래서 화상 방식을 채택해서 많이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 면접에 있어서도 사실 그 범주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같이 팀 토론을 한다거나 같이 PT를 한다거나 서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그럴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인디비주얼하게 가는 거죠. 화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조금 심층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면접관이 이 면접자 한 명을 조금 오랫동안 인터뷰를 하는 그런 타입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너무 중요하죠. 실제로 자소 상목 받아드시고 이거 자소서 별로 안 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대충 쓰시는 분들은 무조건 면접에서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소서에 좀 공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면접 때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는 면접을 위해서 좀 열심히 써야 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